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인한 이 시장의 불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장기국채 금리가 혼자 이렇게 올라준 거죠.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번 주에 미국의 주식하고 또 미국의 장기채권하고 금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요즘에 우리나라 국고채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고채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더 떨어질지 조금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투자 포지션이 아직 없는 분들은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닐까 또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번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미국 주식하고 미국의 장기채권 그리고 금가격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면은요, 이번 주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미국 주가지수를 봤을 때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스권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많이 떨어져서 불안하다가도 다음날 되면은 또 이렇게 언제 떨어졌냐는 듯이 많이 회복하는 그런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지금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초 대비해서 조금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요, 이렇게 고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전고점에 지금 조금씩 계속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는 이 세 가지 자산에 영향을 조금 많이 미칠 만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됐고 CPI 물가도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매크로 지표들이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2달 만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지표들을 지금 100%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지표가 찜찜하다. 아무리 물가가 낮게 나왔어도 지금 물가가 낮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지표가 발표되고는 이제 즉각적으로는 이 지표에 맞춰서 반응을 했어요. 물가가 낮게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금리는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금리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가격도 이렇게 치솟았지만 다시 가격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주요한 자산들의 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요,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그때그때 옮겨가면서 딱딱 맞춰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긴 기간으로 한번 봐보면, 미국의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최고점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금은 지금 이제 정고점을 또 뚫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은 제가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미국의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포지션을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 포지션을 줄여서 말씀드린 의미가 지금 국채에 투자하지 말라, 앞으로 국채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매력도가 이제 살짝 떨어졌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도 여전히 내년에는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장기 국채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1년 이상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그래도 한번 수확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포지션을 줄여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지금 들어가기에는 뭔가 애매한 금리이기 때문에 제가 포지션을 줄여서 말씀드렸던 거고, 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환경에서 오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의 포지션을 조금 더 높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주 정리해드리는 시황은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용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요, 똑같은 경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어떨 때는 폭락을 하고 어떨 때는 끄떡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예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죠. 지난번에는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증시가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에서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일본 중앙은행이 사전에 아무 고지 없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시장에 충격이 조금 있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올릴 거야 라고 이제 사전에 뭔가 소통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요.
있는데요. 자, 일본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인한 이 시장의 불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보통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 통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통화 강세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가 즉각적으로 강세가 됐었죠. 자, 이 시기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 것은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었죠.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하고 많이 소통한 것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충격이 없었던 사유 중에 하나긴 하지만요. 또 하나의 사유가 지금은 이제 2008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투기 세력들이 엔캐리에 많이 달라붙어 있었던 시기였고요. 자, 지금은 이 시기와는 다른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이렇게 조금씩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또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엔캐리를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제 똑같은 사건에도 이렇게 금융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또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가 꽤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기채를 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좀 평가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불안해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는요.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인데 이 기준금리의 모습과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은 같이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장기국채 금리는 이제 시장금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살아서 움직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장기국채 금리가 혼자 이렇게 올라준 거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장기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고 이거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았다라는 의미 인 거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은 길을 보통 가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뭔가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에 따라서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도 움직이는 거고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방향도 결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 또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기국채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라든지 또 정부의 이렇게 돈풀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좀 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큰 결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장기국채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가요,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세계국채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계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요, 8개월 내내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매수세가 계속 있으니까 가격의 하단이 받쳐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ETF들의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현재 매수 포지션이 없다면 진입하기에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실 때 30년짜리 들어가실 수도 있고 뭐 10년짜리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국채뿐만 아니더라도 단기 우량 회사채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살짝 하락해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잘 하락하지 않는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단기채도 가격이 조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따라서요, 이렇게 단기 회사채 ETF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듀레이션이 긴 30년짜리 우리나라 국고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국고채가 세계 국채지수의 편입이 내년에 될 거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장기물의 공급을 조절해가지고요, 장기물 풍기 현상을 유도하려는 것이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전체 발행 물량의 50에서 6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서 발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장기물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겠죠. 매수세는 꾸준히 있을 텐데 장기물 공급이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은요, 연말까지 채권 강세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채 투자와 관련된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내년에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는 만큼 가격의 하단이 받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나라 장기 국채
장기국채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장기국채 가격이 조금 하락해 있을 때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